안녕하세요. 연애버릇 80가지 달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격 장애마다 갖고 있는 그런 두드러지는 특성들은 다 달라요. 근데 진단 기준을 보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유사한 부분이 또 많습니다. 성격 종류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이 또 유사하지만 또 어떠한 부분이 또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개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해요. 자, 시작할게요. 연극성 성향과 의존성 성향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좀 나 대신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을 좀 해줬으면 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죠, 이분들은. 근데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연극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자기 표현에 있어 상당히 과장되게 하신다라는 게 또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그 충격이었어. 또는 뭐 가슴을 집어 뜯어내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 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고, 또 어른들이 잘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내가 벼락 맞고 죽어.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좀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을 좀 하신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연극성 성향과 자기애성 성향을 볼 때는 공통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비난이나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그런 수치심, 모욕감을 좀 느끼십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 관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라는 게 또 공통점이에요. 근데 좀 다른 부분은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떠들지 않아요. 상대가 좀 알아서 좀 환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어떤 반응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분노 감정, 화를 뭐 불가시내죠. 다른 걸로.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반응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겉으로는 그러세요. 아, 뭐 그런 걸로. 아, 뭐 이게 그렇게 떠들 일이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마음 안에서 막 폭죽이 터집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서들 모시는 거야. 알아서들 기는 거야. 잘하고 있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시죠. 연극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입이 근질어서 못 견딥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본인들이 다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상대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으시죠, 이분들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좀 이렇게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불쌍한 캐릭터가 되어야 되고, 좀 내가 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상대가 나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 캐릭터가 기꺼이 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이게 자기애성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또 경계성과 또 자기애성에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충고나 어떤 조언에 있어서 이분들은 수용을 못 합니다. 어떤 반감부터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반발심부터 갖죠, 이분들은. 또 그게 또 공통점이기도 해요. 경계성, 뭐 연극성, 자기애성, 뭐 반사회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자기 합리화에 상당히 능숙하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능숙하다는 것은 그 변명이에요. 변명을 잘 하시는 거죠. 변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또 특징이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을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자존심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식하고 자존심만 센 분들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게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뭐 책에서 배우든 또 어떤 대인관계에서 배우든 그렇게 좀 노력하는 그런 그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이분들은 그러려고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그 한도, 그 범위 내에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뭐 어떤 설득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뭐 어떤 대화 이런 것도 잘 안 되죠. 또 이분들의 특징이 대인관계가 상당히 강렬하고 불안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사빠가 많으세요. 흔합니다.
상대가 나한테 좀 이렇게 전력 질주로 달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상대를 관찰하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상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100m 달리기 정도는 뭐 전력 질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0m 그 이상을 뭐 전력 질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본인들이 막 그렇게 상대한테 막 대시를 할 때 상대에게 거기에 맞는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바로 나가 떨어져요. 정말 마음 안에서 나오는 어떤 진심으로 상대에게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걸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에 대해서도 알아가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려야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세요. 연인 관계에서도 이분들에게 특징이 알콩달콩하고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깨볶는 그런 그 관계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그 상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상대와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거를 이분들은 잘 못하세요. 상당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말로,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걸로 이런 거에 좀 많이 치중을 하시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나 이해 이런 것도 많이 미숙함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이랬쩡 저랬쩡 뭐 그랬어요 안 했어요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뭐 이렇게 좀 그렇게만 이렇게 좀 관계를 유지를 하세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잘 맞는다,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게 상당히 피상적이다. 이게 뭐 겉으로만 그런 모습만 그렇다라고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갈등 관계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잔잔한 그런 관계를 이분들이 지루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안정감을 못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하나 뻥 터지게 되면 막 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별까지 가는 겁니다. 뭐 끝내,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뭐 우리 관계가 이렇게 쉬운 관계였어,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건 아니었잖아. 막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서로 이제 또 다시 또 만나서 또 이제 뭐 얘기하면 서로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뭐, 이제 우리 이러지 말자. 뭐, 우린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만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로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의 그런 그 갈등의 원인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걸 원인을 다시 본다라는 게 또다시 그런 갈등 상황이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그 생각의 차이 이런 거를 조율하려고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지나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렇게 반복되시는 거죠. 그러다가 빡 하고 터지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들이 막 전력 질주했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이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에 그런 상황이 도착했을 때는 딱 반대 감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건 거죠.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쉽게 끊기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오래 유지한다 하더라도 평온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진짜 뭐 대단한 일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분들은. 연인 관계에서의 그 갈등의 원인이 저는 한 3가지로 봐요. 첫 번째가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클 경우.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3번째는 권태예요. 근데 상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한테 내가 의존적이라는 얘기예요. 의지와 의존은 다릅니다. 의지는 정신적으로 서로가 어떤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게 의지잖아요. 그런 관계인데 의존은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랑하면은 또 뭐 하나가 된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독립적인 어떤 생활도 없고 서로가 그리고 각자 자기 생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태위태한 거죠. 서로가 그냥 고통 속에서 늘 힘듦을 갖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집착인데 집착은요,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집착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집착은 그냥 말 그대로 병이에요. 근데 집착이라는 거는 상대를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은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일단
그 사람에게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나 자신이 또 그렇게 집착을 상대에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본인을 한번 통찰해 보셔야 돼요. 집착은 병이에요. 집착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더 나아가서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집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맞춰주는 걸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착은 맞춰줘도요, 계속 집착은 다른 걸로 해도 계속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리고 더 구속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대한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권태예요. 권태는 좀 오래 만난 연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많이 했었던 그런 그 관계라고 한다면 대화로 물론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그 성격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 보니까 이제 얘하고는 끝난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딱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애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을 할 때 네가 감히 나한테 네 주제에 이렇게 반응을 보이세요. 근데 연극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상대와의 어떤 이별, 헤어짐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혼자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외롭다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못 견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연인을 찾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헤어짐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자신을 한번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의 기회를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또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세요. 이런 그 성격적인 결함을 갖고 계신 분들의 또 특징이기도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은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요 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꼭 그 사람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보셔야 돼요. 맨날 앉아갖고 내가 너 사랑해, 나 너만 있으면 돼, 나 너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야, 이건 말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행동도 그러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요, 연인 관계,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요한 거는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존중이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 역시도 상대를 만날 땐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요, 상대 역시도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빠진 관계는요 절대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만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노력이 우선이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연극성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연애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